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스테이블 코인과 인공지능, AI, 이 두 가지 정말 뜨거운 기술들의 최신 동향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과테말라 은행의 새로운 송금 시스템부터 리플의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또 홍콩 법안 소식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네, 블록미디어랑 디지털 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죠. AI 타임스 기사를 통해서 구글의 데이터 정책 변화랑 아마존의 새로운 AI 쇼핑 기능 이런 걸 보면서 AI가 검색이나 상거래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들이 정말 우리 생활이랑 금융, 정보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게 목표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테이블 코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과테말라 사례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아, 저도 봤어요. 최대 상업은행이라고요? 네, 반코 인더스트리얼. 여기서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TC 기반의 송금 시스템 수쿠페를 도입했어요. 수쿠페요. 이게 근데 뭐가 특별한 건가요? 사용자가 암호화폐 지갑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전화번호만 있으면 미국에서 오는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리고 수수료가 건당 99센트. 정말 저렴하죠? 와, 99센트. 기존 해외 송금 생각하면 거의 공짜 수준인데요? 특히 그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 없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성인 인구의 한 35% 정도만 계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해외 송금 규모는 또 엄청나서 GDP의 20%나 차지하거든요. 이야, 그러면 진짜 파급력이 크겠네요. 금융 접근성에 확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아주 실질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존 서비스들한텐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겠고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이런 움직임이 근데 과테말라에만 있는 건 아니죠? 유럽 쪽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리플이 XRP 레저상에 유럽연합 규제 그 미카라고 하죠. 이걸 준수하는 최초의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유롭을 출시했습니다. 아, 리플이요? 유럽. 이름도 직관적이네요. 이것도 USDC처럼 1:1 담보인가요? 네, 슈만 파이낸셜이라는 곳에서 개발했고 프랑스 중앙은행 허가를 받은 발행사가 1:1 유로 담보로 관리합니다. 심지어 KPMG 감사까지 받는다고 하고요. 와, 이건 규제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네, 그렇죠. 실시간 유로 결제라든지 B2B, B2C 거래, 아니면 디파이나 실물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죠. 이런 데 두루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화폐를 디지털로 옮기는 걸 넘어서 진짜 금융 혁신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면서 실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려는 움직임이죠. 홍콩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제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는 동안 또 다른 한편에서는 AI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특히 구글 행보가 좀 심상치 않아요. 네, 구글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구글이 AI 학습의 웹사이트 컨텐츠를 쓰는 걸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아예 그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빼버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진짜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알려졌죠? 미국 법무부랑 반독점 소송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문서에 나왔다고 해요. 와, 이거는 거의 협박 아닌가요? 웹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생명인데. 그렇죠. 구글 검색 점유율이 90%가 넘으니까요. 사실상 AI 학습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검색에서 사라지든지 거의 강제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이야, 컨텐츠 제작자들한텐 정말 큰일이네요. 게다가 검색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 AI 모든가 뭔가 하는 거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채팅 방식으로 답을 요약해주는 AI 모드가 전역으로 확대 적용됐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바로 답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웹사이트들의 트래픽이나 광고 수익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 같은 단체에서는 이걸 명백한 절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 얻기는 편해지는데 그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기술 발전 이면에 이런 갈등이 항상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쇼핑 쪽에서도 AI 활용이 늘고 있다고요? 아마존 소식도 있던데요? 네, 아마존도 AI 경쟁에 뛰어들었죠. 상품 특징이나 고객 후기, 또 웹에 있는 관련 정보 같은 걸 AI가 싹 분석해서 음성으로 요약해주는 기능, 쇼핑 요약, 이걸 일부 도입했어요. 아, 쇼핑 요약, 하이라이트 듣기 버튼으로 쓴다고요? 아직 일부 사용자 대상이지만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최근에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기업들이 쇼핑 기능을 막 추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경쟁사들을 의식한 거군요. 특히 오픈 AI는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도 좀 신경 쓰이겠어요. 그렇죠. 10억 사용자 기반이라고 하니까요. 아마존한테도 충분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해서 누가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느냐, 이런 경쟁이 본격화된 거죠. 자,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특히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진짜 실용적인 결제,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각국 정부도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AI는 검색이나 쇼핑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문제나 기존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익 모델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분께서도 이제 정보를 찾거나 물건을 사거나 뭐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이런 변화들을 아마 직접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기술 모두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면서 효율성과 편리성은 분명히 높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기존 질서와의 충돌이나 새로운 규제,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요, 이 두 거대한 기술 흐름이 앞으로 서로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의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또 거대 플랫폼이 AI 데이터를 독점하는 이슈. 이 둘은 과연 미래에 어떤 관계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